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LCD입니다, LCD. LCD 그러면 잘 이해 못 하실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파인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창을 우리가 LCD 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장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100% 장점만 있는 대상들은 물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다 장단점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우리들은 그런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기기든지 좀 효과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사용하다 보면 그 단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상을 찍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이 LCD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가장 편리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용한 기능이 이 LCD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LCD가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 속도에 가장 빨리 변화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게 점점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 SLR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모델들은 LCD가 우리가 사용하는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 있지 않습니까? 24 곱하기 36. 그 정도 화면보다 조금 작든가 비슷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SLR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바디 뒷면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LCD 창으로 꽉 찰 정도로 이 LCD가 굉장히 커져서 일단 우리가 화면을 보고 판단하는데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커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이 포맷이 커지지 않는 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SLR이나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LCD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 LCD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LCD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많잖아요. 찍고 나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찍고 나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요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LCD 창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찍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무의식적으로 LCD를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삭제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지우고 또 찍고 또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삭제 버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LCD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뭐죠? 우리말인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사진 찍을 때나 뭐 할 때 간지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일단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폴라로이드나 또 우리 필름 사진에선 특히 네거티브 흑백 필름이나 칼라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인화에 들어가기 전에 컨택트 프린트라고 해서 밀착 프린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라는 건 음과 양이 반대기 때문에 필름만 가지고는 포커스라든가 노출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사진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필름 사이즈만하게 인화를 하는 걸 우리가 컨택트 프린트 밀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컨택트 프린트를 보고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확대할 거를 골라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그 콘택트 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이 LCD라는 게 그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말 같다라는 얘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 상태에서 모든 걸 파악하고 거기서 바로 삭제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인데, 많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밝은 장소에서는 또 LCD 자체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잘 눈에 띄지 않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데, 초창기에는 또 그 LCD를 잘 볼 수 있게 그 LCD 후드가 있었어요. 그 뷰카메라 같은, 그 뷰카메라에 사용하는 그저 양쪽 사각의 그 빛가림막 같은 그 후드인데, 그런 게 또 액세서리로 또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눈에 띄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데서는 LCD 창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상태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LCD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LCD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면서 단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컨택트 프린트도 있지만 특히 필름 사진을 주로 하던 시절에 그 상업 사진 하는 스튜디오에서는 모든 제품을 세팅해 놓고 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이 폴라로이드라는 거, 이 폴라로이드란 뭐 이런 폴라로이드로 찍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바로 즉석으로 나오는 사진, 우리가 즉석 사진이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사진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아주 입에 배가지고 그냥 폴라로이드 하는데, 폴라로이드라는 건 그냥 특정한 그 이런 즉석 사진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이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폴라로이드가 특허를 냈기 때문에 폴라로이드가 독점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게 특허권이 팔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후지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후지가 그 폴라로이드라는 데는 그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다가 폴라로이드라는 브랜드로 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회사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이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폴라로이드의 그런 다양한 카메라라든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폴라로이드, 흑백 폴라로이드부터 폴라로이드라고 하면은 그 사진만 나오고 이 필름이 없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과거 폴라로이드사에서는 필름도 되면서 즉석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제품까지 아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이 폴라로이드라는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개인적인 작업을 했던 유명한 사진가들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워커 에반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루카스 사마라스인가 하는 이런 그 파인 아트 쪽에 작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폴라로이드 제품을 갖고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사진 작업을 했을 정도로 인스턴트 사진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이 폴라로이드였어요. 코닥에서도 폴라로이드 인스턴트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이 폴라로이드의 그 소송에 걸려서 엄청난 벌금을 내고 그 사업을 손을 뗐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계가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후지 필름에서 인스턴트 사진을 굉장히 그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이렇게 모든 세팅을 한 다음에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필름 사진 같은 경우는 찍고 나서 현상을 해야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경우라, 이 돈을 받고 상업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 찍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 세팅을 한다는 건 일단 자신의 비즈니스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폴라로이드 인스턴트 사진을 가지고 그 간지를 보는 거예요. 느낌만 보고 뭐 라이팅 상태 잠깐 보고 괜찮다 싶으면 거기서 본 촬영을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던 게 이 폴라로이드였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 붙어서, 인스턴트 사진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밖에는 그 컨택트 프린트라는 밀착 사진을 가지고 사진의 그런 전체적인 확실한 그 파악이 아닌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만 파악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그 LCD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은 그런 용도로만 본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그 LCD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전적으로 믿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삭제를 아주 쉽게 밥 먹듯이 누른다라는 거 하고, 또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그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순간 포착이라는 얘기. 그리고 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뭐 우연성이나 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런 순간을 더 빨리 잡는데, 하여튼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럼 자기가 원했던 상태가 나와서 셔터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이 어떻게 변하는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진짜 속된 말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LCD를 바라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또 LCD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하고 결정적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을 LCD를 보는 순간에 놓칠 수가 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SNS나 이런 데다 올린 글 중에 LCD를 막아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주장을 합니다. 그냥 필름 카메라에서 배워라라는 식으로도 또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LCD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상에 접근하고, 왜? 집에 와서 봐야 사진 찍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그 필름 현상과 같은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러 가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도 좀 더 신경 쓸 것이고, 초점도 좀 더 신경 쓸 것이고, 프레임도 좀 더 신경 쓸 것이고, 모든 면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LCD가 없으면 디지털 카메라도.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주 재밌게도 라이카에서 요즘 디지털 카메라의 그런 그 구조나 이 형식이, 유행 자체가 그 필름 카메라의 형식을 많이 쫓아가는 쪽으로, 특히 미러리스 쪽에서 그런 형태의 카메라들이 많이, 그러니까 외형은 꼭 필름 카메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제작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카 카메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CD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이 라이카에서는 그냥 실천을 했다는 얘기죠. 저도 몰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과거에 그 제자 되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원장님이 주장했던 걸 라이카가 들었나 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너 무슨 또 농담이지? 실없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라이카에서 그 LCD가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자료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반갑기도 하고 참 놀랬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LCD라는 건 우리가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점으로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편리성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닌 사진의 단점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이런 LCD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LCD는 솔직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LCD 그 판넬을 연결해 갖고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늘상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덮어버리면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더 신중한 촬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LCD가 갖고 있는 장점도 시작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점보다는 그게 우리한테 더 단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LCD 자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스턴트 사진과 같은 역할이나 그 필름 사진에서 그 밀착과 같은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이걸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촬영을 하고 바로 그거 확인하지 마시고, 또 촬영을 하고 또 바로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삭제 키를 누르지 마시고, 굉장히 잘못된 버릇입니다. 누르지 마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집에 와서 자기가 분석하고 파악했을 때 그게 자신의 촬영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언뜻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삭제 키를 누르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진도 버리지 말고 자료로서 보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그걸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자료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LCD를 전적으로
일반적으로 믿어버려서 거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파일을 지워버리는 이런 못난 짓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CD라는 게 우리한테 유용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점으로 다가오는 것도 더 많다라는 거기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분간이라도 LCD를 보지 않고 LCD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게 찍는다라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사진의 완성도는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담을. 그래서 그렇게 LCD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디지털 줌이라는 게 있고 광학 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디지털 렌즈를 줌 렌즈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재에도 이 광학 줌, 디지털 줌이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그래서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광학 줌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줌 렌즈 배울 때 설명해 드렸듯이 최단 초점거리에서 최장 초점거리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줌비를 우리가 광학 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줌이죠. 근데 이 디지털 줌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 특히 컴팩트나 또 스마트폰 같은데 요즘 많이 채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뜻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삼성인가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폰에서는 광학줌을 뭐 100배까지 해갖고 달도 클로즈업 했는데 뭐 선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걸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100배 줌, 그 디지털 줌을 찍어보질 않아서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의 이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의 차이를 보게 되면 디지털 줌이라는 건 실제 화면 사이즈가 있으면 그 화면 사이즈에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그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라 전체 이미지에서 나머지 부분이 잘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대했을 때 그 해상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요즘 사용하는 스마트폰들 보시면 렌즈가 3개, 4개씩 달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스마트폰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은 구조의 그 문제상 이 광학줌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그런 광학줌의 배율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렌즈 자체를 와이드, 망원, 뭐 표준 이런 형태로 렌즈를 3개, 4개씩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디지털 줌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줌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1000배가 100배가 아니라 200배, 400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신에 그 화면의 부분 그 부분에 뭐 100분의 1, 400분의 1로 그 부분만 확대하는 거니까 그 해상력 자체가 완전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광고를 제가 보긴 봤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을 못 해봐서 뭐 광고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뭐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던데 글쎄요 정확하게 그건 제가 믿을 수가 없고 확실한 건 광학 줌이 디지털 줌보다는 절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디지털 줌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줌의 배율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보셔도 정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줌은 스마트폰이나 뭐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에 적용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광학 줌은 우리가 줌 렌즈에서 배운 것처럼 최소 초점거리에서 최대 초점거리까지 그 비율로 정해진 초점거리 내에서 이 화각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광학 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고 디지털 줌은
가지고 있는 화면에서 그 부분만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그런 줌을 얘기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묘사력이나 해상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놓은 것만 봐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